마을 지킴이 프로젝트 우리마을 환경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함께 마음 챙김으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선생님을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가 나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그만. 잘하셨어요. 자주자주 마음 챙김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 몸을 릴렉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름을 모두 다 불러주고 싶은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잖아요. 온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름을 일일이 불러줄 수 없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돼지, 땅, 넓은 땅인 돼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돼지 친구와 또 우리 여러 분들이 우리 마을 환경 지킬 준비 시작해 볼까요? 자, 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킴이 프로젝트 우리마을 환경업에서 오늘 함께 할 주제는 흙입니다. 흙. 흙을 살리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흙이란 무엇일까요? 흙의 사전적인 의미는 땅 위에 드러난 암석이 잘게 부서져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위가 부스러져 생긴 가루인 무기물과 동식물에서 생긴 유기물이 섞여서 이루어진 물질. 이것이 바로 흙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토양도 바로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바위돌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하나요? 이런 노래가 있었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자주 부르는 노래였는데요. 일단은 흙은 우리가 산을 오를 때 큰 바위와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돌조각을 쉽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바위에서 떨어져 나간 돌조각들이 잘게 부서지는 것이 돌멩이가 되겠죠. 또 이 돌멩이들이 또 잘게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바로 자갈돌이 되고 또 이 자갈돌도 잘게 부서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양, 흙이 되는 겁니다. 바위가 바로 흙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흙은 얼마 만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년? 10년? 100년? 1000년? 맞아요. 수천 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위가 돌멩이로, 돌멩이가 자갈돌로, 자갈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그 큰 바위를 누가 부서뜨리는 걸까요? 바위를 부서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큰 바위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를 맞고 바람도 맞고 낮에는 햇빛 때문에 뜨거워졌다가 밤에는 다시 식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은 바위 겉부분이 잘게 쪼개지기 시작해요. 또 식물이 어쩌다 보니 바위 틈에 파고 들어가서 자라면서 바위가 부서지기도 하죠. 이렇게 부서진 바위는 돌과 모래가 되고 또 돌과 모래는 흙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풍화라고 하죠. 이렇게 소중한 흙, 만약에 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밥과 반찬, 입고 있는 옷, 집, 학교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는 모두 다 흙에서 나왔답니다. 당연히 농산물은 흙에서 기르고
옷의 재료도 면화 같은 것도 흙에서 키우겠죠. 그리고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재료가 흙이 되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식물도 흙 속에 양분을 얻고 동물도 흙이나 집에서 얻어 먹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흙은 모든 생명의 모든 생물체의 터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은 주변에 너무 무분별한 공사로 산과 들이 황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흙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흙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모래가 있겠죠. 그리고 진흙이 있겠고 또 숲속의 흙도 있어요. 다 달라요. 흙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중요하고 또 흙은 모두 다 같지 않고 흙은 또 크기가 다 달라요. 물에 저 가라앉힌 흙을 보면은 가장 굵은 입자는 아래로 가라앉아요. 굵은 모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고운 모래, 그 위에는 질흙, 그 위에는 찰흙, 찰흙 위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흙은 종류와 크기와 색깔이 다 다양하고 다르답니다. 먼저 모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래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돼지 친구가 얘기하고 있네요. 모래는 바닷가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모래사장이라고 있죠?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바로 모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래는 만지면 까끌까끌하고 햇볕에 반짝반짝하기도 해요. 또 말라있는 모래는 잘 뭉쳐지지 않지만 물을 뿌리면 잘 뭉쳐져서 멋있는 작품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모래성 쌓기, 또 모래로 작품 만들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래는 처음부터 모래는 아니었었어요. 높은 산에 화강암 덩어리가 깨져서 나온 큰 돌덩어리가 강물을 타고 내려오다가 부딪히고 갈라지고 작아졌어. 이것이 점점점 작아져서 계곡에 혹은 바다에 계속 떠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부서지는, 점점 더 작아져서 부서져서 만든 게 바로 모래가 되는 겁니다. 또 해안에서 만나는 모래는 파랑과 연안류, 바람 등으로 모래가 생성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는 지역에 따라 약간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 석영이라는 것이 주 성분이랍니다. 두 번째 만날 흙은 진흙이에요. 진흙. 이런 진흙 어디서 봤죠? 물론 이것도 바닷가에서 볼 수 있죠. 바닷가에는 모래사장뿐 아니고 진흙으로 이루어진 갯벌도 있어요. 갯벌에 있는 진흙은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발을 넣으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진흙에서, 이런 갯벌에서 아주 재밌는 축제가 열리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그렇죠. 보령 머드 축제가 바로 이 진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날 흙은 숲속의 흙이에요. 숲속에 있는 흙과 그 다음 보통 바깥에서 보는 진흙이나 모래는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숲속에 있는 흙은 색깔이 검고 약간 비릿한 냄새도 나요. 또 숲속의 흙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 되려면 수백 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숲속의 흙은 부엽토, 피트모스, 혼합토, 흙마사, 마사토, 난토, 식토, 녹소토, 펄라이트, 저곡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흙은 지구 생명의 근원이 되고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이죠. 그럼 이 흙 속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먼저 흙 속에 살고 있는 친구 중에서 질소를 붙잡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질소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질소는 공기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질소라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도 흙 속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소를 식물이 바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질소를 잡아서 우리 식물 속에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유기 양분이 공급되어서 질소가 토양의 오염도 막아주고 식물도 잘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바로 흙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생명체는 박테리아와 균류가 있어요. 박테리아와 균류는 뭐냐 하면은 동물의 똥이나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름으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죽은 동식물이나 똥을 분해해서 식물에게 좋은 영양분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박테리아 균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균류라고 하면 보통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병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점만 떠오르지만 흙 속에 살면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쇳덩굴이 보이시죠? 쇳덩굴이는 동굴동굴 쇳덩경단을 만들기로 유명한 쇳덩굴이가 똥 분해 전문가예요. 지금처럼 동물의 똥을 재빨리 치워주지 않으면 키 작은 풀들도 아마 똥으로 뒤덮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도 제대로 못 보고 못 자랄 수도 있죠. 이럴 때 쇳덩굴이는 흙과 똥을 공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애벌레에게 먹이죠. 그렇게 하면 똥도 치워주고 또 똥을 식물이 먹기 좋은 영양분으로 만들어주는 흙과 사는 아주 소중한 친구랍니다. 지렁이 생각했었죠? 흙 속에 사는 만능정원사 흙 속에 보물 지렁이도 있어요. 사실 지렁이만큼 식물을 잘 가꿔주는 생물도 없답니다. 지렁이가 좋아하는 먹이는 썩기 시작하는 나뭇잎, 동물의 똥 이런 것들이 지렁이가 좋아해요. 흙 알갱이와 같이 삼키면서 지렁이 뱃속을 지나가는 동안 아주 잘게 부서져서 똥으로 나오면은 검은 벗을 삐는데 이것을 분변토라고 해요. 이 분변토가 바로 식물을 키우는 만점짜리 흙이 되는 겁니다. 먹이가 지렁이 뱃속을 지나는 동안 흙 속에 박테리아 수가 늘어나고 또 이 박테리아는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렁이는 흙 속에 살아있는 퇴비 공장인 셈이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비 오는 날 지렁이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징그러워서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렁이는 우리 흙 속에서 아주 필요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흙을 이리저리 옮기는 살아있는 쟁기들이 있어요. 흙을 옮겨서 건강하게 만드는 동물들이 있죠. 이런 흙을 파헤치면서 흙 속에 있는 광물질을 땅 표면에 옮겨다 주거나 아니면 흙 속에 있는 알갱이를 넓혀서 물이나 공기가 잘 빠지도록 만들어주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흙을 파는 것은 다 흙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흙과 친한 동물들 중에서 다른 동물들도 있어요. 청호반새라는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비는 흙을 모아서 집을 짓는 거죠. 청호반새는 흙 벼랑에 굴을 파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벌도 있네요. 줄무늬 감탕벌. 이 벌도 흙 속에 알을 넣고 또 길앞잡이라고 하는 벌레도 흙 속에 몸을 숨기고 먹이 사냥을 해요. 흙과 친한 동물들, 곤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흙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바로 화학비료. 비료가 너무 많이 뿌리면은 우리가 농작물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화학 성분이 많은 비료를 많이 뿌리면은 바로 흙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비료 안 뿌리는데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도 바로 흙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흙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학 비료를 줄이고 천연 퇴비를 사용합니다. 천연 퇴비를 사용하면은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리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흙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흙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숲에 있는 흙은 왜 질퍽질퍽할까요? 작은 진흙이 물을 많이 가두기 때문이래요. 숲에 있는 흙은 왜 마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숲은 흙을 담가주는 큰 저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을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숲이 많으면 홍수에 예방할 수가 있죠. 흙에는 왜 벌레들이 살까요? 미생물이 많이 사니까, 벌레들의 먹이가 많이 사니까 흙에는 벌레들이 많이 살게 되고 또 이 미생물들이 흙을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흙도 있는데 그런 흙은 무슨 흙일까요?
당연히 영양분이 없는 흙이죠. 영양분이 없으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답니다. 흙에는 왜 영양분이 많을까요? 나무, 식물, 흙에 사는 동물들이 흙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영양분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리고 미생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아요. 흙마다 왜 색깔이 다를까요? 흙은 바위가 부서져서 생긴 가루가 있고 암석 가루가 있고 또 무기물인 유기물인 흙도 있어요. 우리가 암석 가루인 흙은 무기물 흙이고 동식물의 조직이나 죽은 시체로 썩어 나오는 흙은 유기물인 흙이죠. 그러니까 유기물인 흙과 무기물인 흙이 얼마나 많이 섞였느냐에 따라서 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주 짙은 흙도 있고 아주 옅은 흙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산소와 교소 성분이 많아서 좋은 흙은 교소 성분이 많은 밝은 색을 띠고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어두운 색을 띈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혹시 여러분 도시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라고 하면은 회색 빌딩숲이 가득한 곳이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실제 요즘 건물 옥상에 콘크리트 대신에 녹색 식물이 자라고 있대요. 지금 보이는 것도 옥상인 것 같아요. 옥상에 흙을 놓고 또 식물을 키우면은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정원을 만들어서 옥상에 오이나 토마토 같은 농작물을 심으면은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햇볕이 흙에서 햇볕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건물이 빨리 더워지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 정원의 종류는 아파트에서 만든 아파트 정원이 있고요. 도시 텃밭도 있고 옥상 정원도 있대요. 이런 도시 텃밭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가꾸는데 여름철에 함께 일해서 만든 수확한 농산물을 먹기도 하고 함께 판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 베란다에 상추를 심어서 농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을의 도시정원 몇 곳을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 먼저 두레정원 마을정원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용현 5동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두레정원인데 아기자기한 정원, 텃밭,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특히 이곳은 친환경 지렁이를 만들 수 있는 퇴비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두레 정원에서 나온 부산물을 모아두면 지렁이들이 잘게 부수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든대요. 그리고 두레 정원에는 맹꽁이도 살고 있답니다. 맹꽁이는 평소에 부드러운 흙 속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살다가 장마 때가 되면 물이 고인 곳에 모여서 맹꽁 하는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 두레 정원 마을 정원사에 가보면 이렇게 맹꽁이를 만날 수가 있대요. 어때요? 오늘 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정원사, 흙 속의 보물이라고 별명을 가진 생물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인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많이 보여서 어떤 친구들은 엄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답은 바로 지렁이 맞았습니다. 잘하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을 환경업 프로그램으로 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돼지와 우리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